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고민 끝에 사연을 적어봅니다. 시작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자를 소개시켜 주시겠다는 회사 선배가 누구씨 차는 있어요? 요새 차 없는 남자는 웬만하면 소개를 잘 안 받으려고 해서요 라는 말에 지가 뭔데 차가 없다고 나를 무시해? 하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생활은 고시원에 전전하고 있었을 때지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선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 그 김에 중고차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껴서 생활하면 중고 벤츠도 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 뽑게 되었는데요.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우와 오빠 진짜 잘 사나 봐요. 좋은 차를 끄시네요 라며 제게 호감을 보였고 저도 첫눈에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친구가 벤츠를 끄는 제 모습에 저도 마음에 들어서 그녀가 가진 환상에 맞춰 거짓말을 하며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깊어질수록 여자친구에게 별 볼 일 없는 내 진짜 모습을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며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었고 월급보다 무리한 소비를 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빌리고 있는 불효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라도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그녀가 떠날까봐 자신이 없고 이대로 계속 지내는 것도 마음이 좀 괴롭고 이럴 때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난한 모습을 가리고 꾸며진 자신의 모습으로 사는 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 사연입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또 강사님과 마음의 세계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백민기입니다. 사연 속 남성분이 요새 젊은 층 사이에서 핫한 키워드인 카푸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의미하는 카와 가난을 의미하는 푸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 무리하게 비싼 차를 샀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성경 씨도 주변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카푸어까지 보진 못했고요. 근데 요즘에 주변에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집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차는 좀 굉장히 비싼 차를 산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요즘 길을 보면 외제차도 굉장히 많고 또 좋고 비싼 차들이 꽤 많이 보이죠? 이러한 심리를 한 가지 예로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씨, 혹시 어린이 이솝우화 중에 까마귀의 깃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까마귀의 깃털 들어봤죠. 가장 아름다운 새들의 왕을 뽑는 자리에 다른 새들의 깃털로 치장하고 새들의 왕이 된 까마귀를 담아낸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까만 모습에 자신이 없었던 까마귀는 원래 본인의 까만 깃털을 가리고자 다른 새들의 깃털로 가리는 꾀를 내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새의 모습으로 속여 새들의 왕이 되었는데요. 새들 중 하나가 이거 내 건데 하고 떼어가고 또 이어서 하나 두 개씩 까마귀에 꽂혀있던 자신의 깃털을 발견하고 떼어나가자 창피를 당하게 되는 내용의 이솝우화입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솝우화가 사연과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는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중 부족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호의보다 무시 또는 외면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자신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 또 잘난 부분들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지만 이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들은 허영심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과도한 허영심은 능력밖에 더 큰 가소비를 부르게 되어 삶을 어렵게 합니다. 본래의 모습과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 삶에 빠져
현실 도피를 하게 만듭니다. 다른 새 깃털로 치장해서 자신의 털을 가리고 나타난 까마귀와 같이 좀 사연자분도 벤츠라는 고급차 뒤로 원래의 삶을 가리느라 마음도 또 삶도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같네요. 어떤 이런 심리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 부분인데요. 이런 심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여된 부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으로 느껴지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직시했을 때 오히려 자괴감에 빠져들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 사람보단 이 점만큼은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남들보다 내가 맞아 하는 으스대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면에서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흠 같은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에 더 빠져들어 자신의 단점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괴감으로 빠지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정확히 직시해 보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확하게 부족함을 파악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빠져있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지겠군요. 네, 한 예로는 지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형님이 5년차의 경력으로 다시 재취업하실 때 일이었어요. 재취업을 위한 월급 협상을 하실 때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에 커리어를 약간 더 높이고 해본 적 없는 일을 할 줄 안다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입사 후에도 일 잘하는 직원처럼 보이기 위해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당시에 수출 품목 중량 계산을 하실 때 전 회사에서 하던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오류가 났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몇 천만 원이나 났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었던 부분이었고, 내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안다 하는 마음에 상사한테 체크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큰 손해를 주게 되었고요. 너무 창피한 마음에도 들었고 본인의 실수를 책임지자니 액수가 너무 커서 난감한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몇 천만 원의 손해면 감당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말이죠. 네, 그 형님이 그게 계기가 되어 그동안의 회사 생활이 돌봐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옮긴 회사는 옮긴 회사만의 분위기와 규칙이 있는 건데 자신의 방식만 고수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경력이 있는데 하며 평소에 일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기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내가 잘 못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하는 태도로 대래 짜증내왔던 자신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큰 손해를 끼친 스스로에 대해 막내 직급도 안 할 실수를 내가 자만하는 태도로 일을 하게 되어 다 그르쳤구나 하고 본인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자신을 잘하는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회사에 머리 숙여 사과한 뒤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마음으로 직급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뭘 알아 하고 무시하던 회사 막내 직급인 사람에게조차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물어보고 재확인하면서 차근하고 우직하게 배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마음 씀씀이를 크게 여기신 사장님이 그때 이후로 눈여겨보셔서 지금 그분은 초고속 승진으로 칭망받는 직원이 되셨고요. 젊은 나이에 임원까지 올라가 정말 행복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드셨을 법한데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전까진 일적인 부분도 어려웠지만 자신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류도 잘 되지 않아 굉장히 외로우셨다고 해요. 오히려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하다 보니 윗사람들에겐 배움은 덤이고 갬을 많이 얻으셔서 일도 사람도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늘 그때의 본인의 실수를 떠올리며
아랫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포용력도 생겼고요. 회사에서 함께 합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 잘난 자신의 모습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본인의 생각의 울타리에 갇혀 오히려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어려워져 외로워지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신의 방법을 좀 내려놓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확실히 교류가 어렵죠. 그런 사람을 고집이 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부족함을 정말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본인의 방법을 고집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부터 갖춰지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모자람이 있더라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 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사회주의 정치인이며 노동가 그리고 작가와 교육자로 겸임했던 헬렌 켈러는 시청각 장애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이 어려웠던 헬렌 켈러는 스승 앤 설리반의 가르침으로 그녀의 선천적으로 부족했던 삶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자란 면모가 비단 스스로의 삶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족함을 감추려고만 있다면 또는 모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채울 수 없겠지만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좋은 스승을 만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죠. 성경씨 얘기하다 보니 부족함을 스스로 발견하고 지혜를 얻어 성공한 사례로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 아세요? 네, 그 유비가 제갈량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3번 찾아간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 촉한의 황제였던 유비가 제갈량의 지혜를 배우고 또 얻기 위해 초가집에 3번 찾아가 간청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죠. 당시 유비는 황실 종친으로 예주목 의성정후라는 높은 자기를 가진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고요.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한 조조의 맞수로서 중국의 이름을 떨쳤던 점을 감안하면 그 위치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27세였던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씩이나 찾아가 현자라고 극진히 모신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었는데요. 지금 제 나이에서 20살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조언을 얻기 위해서 3번 찾아가 막 문전박대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비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비 또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캐치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유비는 양옆에 간우와 장비라는 삼국지를 대표하는 명장들이 둘이나 있고 높은 동망으로 이끄는 리더였으나 지략가가 없어서 빈번히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략이 없다는 것을 직시한 유비는 스스로는 지략을 세울 수 없고 제갈량에게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갈량을 얻기 위해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제갈량의 지혜를 얻음에 있어서 그의 나이나 문전박대는 초점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후에 제갈량의 지혜가 더해진 전투로 인해 총나라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비가 뛰어난 장수일지라도 또는 제갈량의 지혜가 총나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날지라도 유비가 마음을 높이고 제갈량의 모든 책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류뿐만이 아니라 생활고까지 겪었던 상황에 이런 안타까움을 좀 공감했던 반면에 부족함을 인지하고 보완함으로써 한나라의 왕이 되었던 또 유비를 통해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에 자괴감이 들어 괴롭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혼자 괴로워하시기보다는 타인과 교류하며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마귀가 까만 깃털을 다른 새들의 화려한 깃털로 감추고 살듯 우리가 부족함을 다른 것들로 가리우고 감추려고만 한다면 나의 까만 모습은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화려한 깃털들을 빼앗긴 후 드러나는 나의 까만 모습 때문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지혜를 가진 제갈량을 얻으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드러냈을 때 나의 스스로도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더불어 좋은 스승을 만나고 도움을 주는 주변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부족함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큰 문제로만 여겨지지만 드러냈을 땐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족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부족한 자신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은 충격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쓴맛을 통해서 마음이 겸비해진다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와도 마음의 교류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